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챕터 2, 유아기 운동 발달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체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파트고요. 유아의 운동 발달은 기본적인 체계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져야 하죠. 그래서 각 요소들에 포함되는 이제 기본 활동들을 습득함에 따라서 이제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기본 체계와 요소들을 숙지하고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본 파트에서 이제 나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유아기 운동 발달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총 6가지 원리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 적합성, 그다음 방향성, 특이성, 안정성, 연계성, 다양성, 원리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무조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매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적합성의 원리를 보면, 자, 유아기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민감기가 있다고 했죠. 앞에서도 많이 제가 강조를 했고, 그다음 기출의 해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죠. 민감기, 그다음 학습을 해야 되는 또 이제 최적기, 즉 발달의 최적기가 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적절한 운동이 적용되면 효과적인 긍정적인 운동 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매년 출제되지만 내용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본 원리만 이해하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향성의 원리. 뭐 앞 챕터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유아의 발달은 방향성의 원리를 따른다. 즉 성장은 일련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방향? 자, 머리에서 꼬리 법칙, 그다음 중심에서 말초 법칙, 전체에서 부분 법칙, 또 혹은 자, 대근육에서 소근육, 그다음 수평에서 이제 수직 이라는 이렇게 발달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구성할 때 방향성을 고려해서 활동 순서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특이성의 원리는 연령별 앞서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3세의 아이라 하더라도 뭐 3월생과 11월생 뭐 8개월 차이밖에 안 내지만 성인 같은 경우는 8개월에 큰 차이는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아 같이 아동 같은 경우는 이 8개월 차가 상당히 그런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차이도 크고요. 그래서 이 연령별 체격 차이나 뭐 성별 차이, 또 남성이나 여성, 또 운동 소질 및 적성 차이 이런 등등을 맞춰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즉 이 유아의 운동 발달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이 개개인의 이런 특이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된다. 즉 개인차를 반영해야 된다. 특이성의 원리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차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안정성의 원리입니다. 자, 특히 아이들은 정말 이 특수한 이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제 탱탱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안전에 조심을 해야 돼요. 뭐 아무리 내가 완벽한 100% 완벽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더라도 누구 한 명이라도 다치면은 그 프로그램은 정말 0%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제로 프로그램이 되는 것처럼 누구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항상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되고, 특히 이 공간, 실내에서 할 거냐 실외에서 할 것이냐, 또 어떠한 기자재 도구들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세심한 관심을 이제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의 원리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계성의 원리. 자, 아이들은 발달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프로그램의 연계성이 진행이 돼야 된다. 즉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뭐 전달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정지된 공을 차고, 그 다음 뭐 굵은 공을 차고, 그 다음 뭐 빠른 공을 차고, 그 다음 또 누구한테 이제 패스해서 오는 공을 차고 등등,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 다음 다양성의 원리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구 패스를 가르친다 해도
그냥 단순히 패스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그런 지도 방법을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개인별 능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기술적 접근이 또 필요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다양한 기술적 지도 방법도 요구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6가지 프로그램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상당히 다 중요한 내용이고 문제에 나오고 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본 원리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쉽게 문제는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아기의 운동 프로그램 구성 요소입니다. 앞서 우리 이 반사 초보 기본 전문화 단계 봤잖아요. 그렇죠? 발달 단계. 그럼 이게 어떻게 움직임 범주로 구성이 되냐? 바로 안정성과 이동성, 조작 움직임으로 구성이 돼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또 어떻게 바로 이렇게 또 세 가지의 분류로 범주가 되는데, 뭐 게임, 무용, 체조, 움직임 개념, 기술, 활동, 체력, 건강, 수행, 그 다음 이게 기술 수준은 또 초보, 중급, 고급 단계, 뭐 직접, 간접 교수, 이렇게 내용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험에 이 표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각각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출제가 되겠죠. 앞서 우리 반사 초보 기본 전문화된 움직임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마 이 파트에서는 움직임 범주라고 해서 기본 움직임 단계에서 안정성, 이동, 조작 움직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내용이 있어요. 뒷부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 프로그램의 기본 모형이 구성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라고 전체의 큰 틀에서 제가 이 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유아기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어떤 부분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연령과 발달에 따른 개인차,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균형을 발달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팀과 개인의 운동의 배합이 적당하고 활동적이요, 흥미롭게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이제 평가와 피드백은 또 필요하죠. 뭐 우리 파트 3에서 또 이제 평가, 피드백에 대해서 내용을 좀 간단히 또 설명해 드릴 건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항상 평가가 필요하고 그 내 프로그램이 잘 됐는지, 어디가 부족했는지,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다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잘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시기별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아동과 후기 아동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자, 파트 2하고 파트 3에서는 파트 1은 아무래도 그런 좀 깊은 내용의 이론들이 좀 있었고 또 발달 관련된 또 이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파트 2하고 파트 3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용어도 어려운 부분이 없고, 그래서 파트 1과도 중복된 내용도 많고 또 연장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쉽게 읽고 이해하시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내용은 많지만 너무 그런 부분에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시는 부분이고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학습하시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대근 운동들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요. 초기 아동한테. 말씀드렸죠. 자, 대근에서 어디로 발달을 하죠? 방향성의 원리를 적용, 소근. 그렇죠? 그다음 창의력과 탐구력 제고를 위해 움직임 경험은 움직임 탐색과 문제 해결 활동에 이제 중점을 둡니다. 네. 탐색과 해결. 자, 그다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위해 많은 긍정적 강화를 포함해야 된다. 자, 강화에는 긍정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죠. 자, 아이들은 부적 강화는 되도록이면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긍정적 강화를 제공하고 피드백도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해서 아이들에게 학습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줘서 계속 그 수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다음 이동성, 조작성, 안정성과 관련된 다양한 기본적인 능력을 이제 발달시키고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이게 뭐냐? 바로 이 내용이에요. 안정성, 이동성, 조작성. 예. 근데 뒷부분에 이와 관련돼서 동작들이 다 나오거든요. 기본 움직임. 네. 그래서 이 기본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 준비 상태에 따라서 간단한 능력에서 복잡한 능력으로 발달을 진행시키는데 중점을 가야 된다. 자, 간단한 거에서 어려운
예. 자, 그래서 남과 또 여와의 관심과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분리활동이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은 뭐냐? 자, 특히 어렸을 때 유아기는 이제 성별에 대한 뭐 남자와 여자와 구분이 되지만 이걸 따로 분리시켜서 수업을 진행할 필요 없고, 이때는 남자 여자는 성별이 확실히 구분되지만 그 큰 신체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나이 때는. 그래서 같이 이제 묶어서 수업을 진행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각 운동 기능의 향상을 목적을 위해서는 특별히 설계된 활동을 제공한다. 자, 이 시기에는 이 시기별 최적화 민간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특히 이 유아기 시기에는 지각 운동 발달의 최적화 시기이기 때문에, 민간기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별된 프로그램이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물질의 조작과 눈, 손, 협응성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요. 협응 운동. 그다음 팔과 어깨, 상체를 모두 움직이는 활동에 중점을 준다. 자, 모든 움직임, 지금 대근 운동이죠. 예. 그다음 다양한 기본적 움직임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요. 기본적 움직임 다양하게. 그다음 협응성을 강조하면서 속도 및 민첩성과는 연계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죠? 자, 즉 우리가 분업, 분리, 그다음 조직화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엔 분리시켜서 이제 훈련이래요.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 이제 조직화된, 즉 통합시키는 우리가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즉 협응성을 강조하지만 아이들한테 이 속도와 민첩성 훈련은 아직 이 시기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 개인차 중요하죠. 그다음 유아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2023년도에 출제된 내용에 또 관련이 되죠. 또 개별 학습 시간을 충분히 어떻게 제공이죠. 중요하죠. 아이들한테. 유아를 받아들이고 준수할 수 있는 행동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뭐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정말 좀 인내력이 많이 필요해요. 학습자로서. 그때 딱 아이들의 그런 시기, 단계별 시기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어떤 특정 이제 행동 기준을 마련을 해서 잡아준다면 원활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 발달을 위한 움직임 프로그램은 각 개인의 발달 수준을 토대로 구성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다중 감각 접근을 한다. 자, 즉 다양하게 신체를 발달시킬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초기 아동기고요. 이제 후기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질적으로 발달을 하죠. 자, 이동, 조작, 안정성 영역에서 기본 움직임 능력을 아까 초기에도 발달시키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이제 정교하게 발달시키는 거예요. 더. 어떻게? 성숙하게. 자, 기초 단계가 있고, 즉 어떻게? 기술 단계에서는 초보 단계, 초보 단계, 그다음 중급, 상급이잖아요. 즉 상급이 성숙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기술들을 정교하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기본 움직임 단계에서 전문화된 움직임 단계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하다. 자, 전문화된 움직임은 즉 스포츠 기술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단계냐? 우리 표를 보면 전문화된 움직임 단계 나오죠. 이게 뭐냐? 여기가 바로 스포츠 기술 단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긍정적 자기개념 발달을 위해서 성인에게 격려와 긍정적 강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 이거는 초기 아동하고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자립심 촉진을 위해 점차적으로 많은 책임감이 부여되는 경험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요. 아동기 초기 프로그램에서 상상력과 모방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그게 뭐냐? 바로 이 초기 프로그램이 이제 후기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얘기고요. 음악과 리듬을 포함한 활동이 기본 움직임 능력, 창의력, 음악과 리듬의 구성 요소에 대한 기초 이해를 높이는데 유용하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표에다 보면 게임, 무용, 체조 있잖아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초기 아동에서 아이들한테는 이런 적용하기엔 좀 어려워요. 하지만 후기 아동들한테는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음악과 리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높이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고, 학구적 개념과 움직임 활동의 통합은 비판적 사고의 기술을 강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좀 더 이렇게 좀 질적인 학습이 질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런 개념 전달뿐만 아니라 이런 비판적 사고 등등이 추가가 되고, 움직임 기술의 수행에서 정확성, 형식 기술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된다. 즉 이 얘기는 뭐냐? 앞서 이 기본 첫 번째 내용, 기본 움직임들의 능력을 정교하게, 즉 이제 동작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발달시키는 거죠. 일단 소집단 활동에 이어 대집단 활동과 팀 스포츠 경험을 하도록 격려하고요. 팀 스포츠 활동, 대집단 활동 이런 게 다 전문화된 스포츠 활동이잖아요. 그다음 협응성을 정교하게 발달시키기 위해 리듬 활동을 제공한다. 앞서 우리 음악과 리듬을 포함하는 창의적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후기 아동에는. 네, 그래서 뭐 초기 아동과 후기 아동에 대한 차이점을 한 번씩 이렇게 봤고요. 어려운 내용 없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 번 읽고는 조금 어릴 수도 있습니다. 해서 여러 번 시간 나실 때 그냥 책 읽듯이 한 두세 번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고 문제 나오면은 뭐 쉽게 푸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초 운동이 있어요. 기초 운동. 여기가 어디냐? 기초 운동이 바로 이 동작이에요. 네. 네. 기본 움직임 단계에서 보면은 자, 안정성과 이동성, 조작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얘기했잖아요. 네. 이건 어디에 나오냐? 계속 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초기 아동에서도 한 세 가지 이동성, 조작성, 안정성 위에 보시면 네, 안정성, 이동성, 조작성. 아이들은 무조건 이 세 가지의 범주를 구분을 해서 먼저 이걸 발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디로 되냐? 초보 움직임 단계에서 어디로 되냐? 기본 움직임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 그게 어떻게 되냐? 바로 전문화된 스포츠 기술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어렸을 때는 이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움직임 기술이라고 해서 뭐 FM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아동이 스스로 걷고 환경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시점에 발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먼저 대근육 기술로 아동기 때 수다르시고 그다음 소근육으로 이게 발달되는 그런 방향성을 얘기해야 되고, 방향성을 강조해야 되고, 기초운동 발달 프로그램에는 이제 안정성과 이동성, 조작성이 있고, 안정성에는 축을 기준으로 정적, 동적이 있고요. 이동에는 기초와 복합, 조작에는 추진, 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 운동에는 안정성의 축의 운동에는 이렇게 있고, 정적, 동적에는 이렇게 있고요. 정적, 동적. 정적은 말 그대로 가만히 서 있는 거. 그 예를 들면 뭐 멈추기, 그다음 직립균형, 정적, 한 발로 뭐 서 있는 거, 이런 건 다 정적이죠. 스태틱이라고 얘기하고, 동적은 이제 다이나믹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적은 이제 움직이는 거, 예를 들면 뭐 구르기, 뭐 피하기, 뭐 등등 평균대 걷기 이런 거 다 이제 동적인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프로그램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동 프로그램에는 이제 기초, 복합으로 나눈다 했죠. 기초에는 이런 활동들, 복합에는 이런 활동들. 그다음 조작에는 추진, 흡수 이런 활동들. 그래서 이런 활동들에 맞춰서 뒤에 보시면 시작 단계와 초보 단계, 성수 단계 세 단계로 또 나눠져요. 동작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굽히기 동작이 있어, 밴딩 하는 데 있어서의 시작 단계, 초보 단계, 성수 단계마다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실 텐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잠깐 한번 싹 보면 이 구르기의 하나의 내용만 해서 시작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들, 초보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들, 성숙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들 쭉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 피하기, 직립균형.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제가 뭐 설명은 뭐 조금 중요한 건 설명해 드리겠지만, 다 뭐 설명해 드릴 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읽으시면서 이해하시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들어가면, 자, 이렇게 프로그램 중에 옆에 보시면 좀 어려운 거, 영어로만 설명되는 동작들이 있어요. 뭐 리핑이나 하핑이나 뭐 갤러핑이나 슬라이딩 이렇게 있는데, 각각 동작마다 이 리핑은
그냥 허들을 뛰어넘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한 발을 들었다 내렸다,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허들을 뛰어넘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리핑이라고 하고, 하핑은 그냥 한 발로 도약해서 같은 발을 착지하는 거, 한 발로 이제 콩콩콩콩콩 뛰는 거예요. 예? 그걸 하핑이라 하고, 갤로핑은 한 발을 앞으로 딛고 그 다음 뒤쪽 발을 이제 다시 붙이는 거. 예, 그래서 한 발은 앞으로 걷고 그다음 달리듯이 빨리 끌어다가 앞선 다리에 붙이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슬라이딩은 이제 말이 달리는 것처럼 한 발 뛰고 뒷발 따라오면 바로 또 붙여서 다른 다리에 붙이는 동작. 예, 그걸 슬라이딩이라 하고. 그래서 리핑, 호핑, 갤러핑은 따로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 동작들을 썼고, 읽어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검색하시면은 쉽게 어떻게 하는 동작이구나 잘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한 번씩 또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 먼저 이 중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게, 제가 2024년도에는 이제 튀기기 동작이 났었고, 또 이 킥킹 동작들도 뭐 동작이 많이 출제됐었고요. 또 공 굴리기도 있고, 응? 그 다음 뭐 수직 점핑, 예? 뭐 슬라이딩도 있고요. 뭐 갤러핑, 예? 뭐 점핑도 있고, 예? 이런 동작들이 이제 종종 시험에 나왔고, 이 부분에서도 시험 한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예, 매년 걷기 때문에. 근데 뭐 멈추기, 시작하기, 굽히기, 늘리기, 비틀기, 돌기, 흔들기, 이런 부분에서는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낮고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해서 초기, 성숙까지 단계의 그런 그 큰 이 몸의 움직임의 행동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동작들은 거의 이동 아니면 이제 조작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안정성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정적과 축을 이용한 동작이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행동적 변화가 나타나기 좀 어렵거든요. 단계로 구분하자면 나타나긴 하지만 출제는 아무래도 이 이동과 조작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다음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만 한번 좀 찝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르기에 있어서도 뭐 출제될 확률도 있죠. 네. 자, 시작 단계에서는 구르기라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매트가 있으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거, 앞구르기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는 자, 머리를 바닥에 대고요. 그다음 몸을 늘어진 C자 모양을 하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양손을 협응한 능력이 없어요. 보통 이게 고개를 말아서 넣어서 양손을 쭉 밀어서 이게 굴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작 단계에서는 그런 걸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뒤 혹은 옆으로 구르지 못해요. 예. 그리고 앞으로 구른 후 몸을 L자로 뻗게 돼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 뒤로 구르고 나서 다시 또 똑같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 모양을 이렇게 딱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 시작 단계에서는 그냥 대자로 딱 누워버리는 거죠. 매트 있으면 이렇게 구르고 나서 꽈당 넘어지는 거 그냥 뒤로. 예, 그게 시작 단계에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그다음 초보 단계에서는 구른 후 동작들이 이제 끊어져요. 매끄럽게 이렇게 막 구르지 못하고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한 번 하고 멈추고 또 한 번 하고 멈추고. 그리고 머리 동작이 뭐 고개가 안으로 구르기 위해서는 고개를 이렇게 애벌레처럼 말아가지고 쑥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동작이 아니고 그런 동작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요. 머리 동작이. 그 머리는 여전히 지면에 계속 닿아 있고, 예, 그래서 시작 시 몸을 압축된 C자 모양을 웅크리기는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는 늘어진 C자 모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구르는 L자 모양으로 이제 곧게 피고요. 양손과 팔을 약간 밀어내는 동작이 구르기 동작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다음 한 시기에 한 번에 구르기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최종적인 성숙 단계. 근데 이건 즉 어떠한 동작을 마스터했다. 완벽히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머리가 동작을 리드하고요. 즉 머리가 애벌레처럼 이렇게 쑥 잘 들어간다는 거죠. 뒤통수가 바닥에 살짝 닿다. 자, 앞구르기 할 때 이마가 아니고 살짝 그 뒤통수가 돼야 되잖아요. 고개가 아래로 들어가면서 다리 사이로, 그렇죠? 몸은 내내 압축된 C자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 C자가 유지되면서 계속 얘가 이렇게 구르고 C 되고 또 이렇게 C자 됐다가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C자, 또 C자, C자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양팔은 힘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운동량으로 인해서 이동은 원래 시작자에서 되돌아온다. 다 구르고 나서 바르게 또 앉아있는 이렇게 딱 자세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 시작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의 발달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뭐 사지선답이면 성숙 단계에서 나타나는 동작들을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는 이제 시작 단계나 이제 초보 단계 내용을 써주죠. 그러면 틀린 것은 그럼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고르는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성숙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구르기 같은 경우도 출제될 확률이 있죠. 그다음 뭐 피하기 있고 피하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다음 뭐 직립균형, 그다음 거꾸로 균형 이렇게 있고요.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이 한 번씩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걸 읽으실 때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그 동작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 거꾸로 균형, 지금 물구나미 서기거든요. 거꾸로 균형은. 그럼 그때 내가 처음에 시작 단계를 내가 못할 때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내 행동적인 특징이 나타날까라고 한 번씩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좀 해. 그러면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내가 완벽히 마스터했어. 그때는 어떠한 성숙 단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나타날까 그런 동작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읽어야지 이게 쉽게 들어오지. 이 동작이 전혀 모르는데 읽잖아요. 그러면 전혀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평균대 걷기 있고 평균대 걷기는 좀 개인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동이에요. 이동. 자, 이동은 이제 뭐 걷기 있고요. 뭐 달리기 있고 달리기도 여러분 시작 단계, 초보 단계, 성숙 단계에서 구분을 해서 나올 수 있겠죠. 달리는 자세. 그리고 뭐 수직 점핑. 아까 말씀드렸죠. 버티컬 점핑. 자, 준비 자세 때 한번 보면 시작은 몸을 웅크리는 정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수직으로 우리가 이걸 좀 서전 점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체대 입시, 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제자리에서 높게 뛰는 거 할 때 자, 높게 뛰기 위해서는 쫙 웅크렸다가 스프린트처럼 딱 뛰어야 되는데 그런 정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시작 단계는. 그래서 두 발로 도약하게 뛰고 두 발로 딱 뛰는 게 어렵고요. 도약 시 몸을 쫙 뻗어야 되잖아요. 높게 가려면. 근데 그렇게 뻗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그리고 고개를 조금만 들고요. 발이 몸통 및 다리 동작에 협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가 따로 노는 거죠. 그리고 뛰는 높이가 낮고요. 시작 단계에서는 준비 자세 때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고요. 그다음 90도 이상이면 좀 많이 구부린 거죠. 너무 많이 앉은 거죠. 그렇죠? 그 준비 자세 때 지나치게 앞으로 기울이고 위로 뛰어야 되는데 앞으로 기울이게 될 경우는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제자리 멀리 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평 점프가 되는 거죠. 두 발 도약이 가능해요. 시작 단계에서, 초보 단계에서는. 비행 단계 동안 비행 단계라는 게 뭐예요? 점프를 한 후 몸이 떠 있는 상태를 이제 비행 단계라고 하거든요. 동안 몸 전체를 완전히 뻗지 못하고 착지할 때 눈에 띄게 수평 자세를 보인다. 착지하고 나서 그냥 딱 서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성숙 체중 단계에서는 무릎을 약 60도에서 90도. 자, 가장 높이 뛰기 위한 최적의 각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엉덩이, 무릎, 발목을 힘차게 뻗고 동시에 팔을 위로 올리는 거. 반동을 이용해서 쫙 올리는 거죠. 그런 협응 동작이 이루어지고요. 머리를 딱 목표물에 딱 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몸을 전체를 뻗고 뻗은 팔은 이제 견갑부 부근에서 기울여서 위로 뻗고 뻗지 않은 팔은 최고점에 올라왔다 아래로 쫙 내밀고요. 그 도약한 지점에서 최대한 가까운 지점, 점프한 지점에서 그대로 그 가까운 지점을 착지한다라는 그 얘기죠. 뭐 성숙 단계에서는. 그래서 수평 점프도 개인적으로 이제 출제될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수평 점프, 수직 수평 점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뭐 하핑, 갤로핑, 갤로핑과 뭐 슬라이딩, 그다음 뭐 스키핑, 점핑, 뭐 이렇게 있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조작입니다. 조작에서는 공굴리기 동작도 한번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뭐 차기도 나왔었고, 그다음 뭐 치기, 그다음 튀기는 이제 2024년도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이렇게 성숙 단계로 넘어가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예, 아마 2024년도 문제 접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재가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다 넣었기 때문에 좀 책이 좀 두꺼워졌어요. 예, 그래서 뭐 학습하시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라고 너무 두꺼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정말 계시는데 그래도 이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읽고 계시고 이해하셔야지 우리가 이제 난이도 높아진 이제 스포츠 지도자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차기, 튀기기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이 정말 이제 머릿속으로 글을 읽고 생각하면서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공을 튀길 때 어떠한 어렸을 때 내가 공을 튀겼을 때 예? 어떻게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 그리고 커서 지금은 어떻게 잘 튀기고 있는지 그런 반응들 그런 행동적인 변화 그걸 이해하시면서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 뭐 볼 멈추기, 트래핑도 있고 뭐 리시빙도 있고 예? 그래서 한번 내용 이렇게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각 운동이에요. 지각. 자, 앞서 제가 이제 감각과 이제 지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앞 강의에서. 자, 지각은 뭐예요? 신경 자극의 형태로 다양한 신체 내 감각 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감각은 말 그대로 이제 딱 보고 듣고 만지고 거기까지 느끼는 거. 예? 지각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를 수용, 분석,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지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 신체 움직임과 조화로 이루는 인지적 노력의 결합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사물에 대한 존재를 발견하는 단계부터 그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게 되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신과 신체의 조절을 강화하고 결합시킴으로써 인지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기본 동작 능력과 아동의 운동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 요소가 돼요. 예, 즉, 이 지각 운동이 이제 아동 시기에 최적화 시기라고 했죠. 발달 시기에.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지각 운동을 많이 경험하고 학습한 학생이 다양하게 더 뛰어난 운동 능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또 얘기했었죠. 일단 감각기관과 운동기관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요. 향후 두뇌 및 인지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세, 5세 유아기 지각 운동이 급속히 발달한 시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적기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체계적인 학습이 이제 제공이 돼야 되고 그 이유는 지각 운동 능력을 확장시키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경험이 많을수록 이런 지각 운동 학습이 많을수록 대뇌피질 우리 운동 이 지각은 뭐다 대뇌피질 하부에서 이제 관여한다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 통합해서 다양한 운동 상황에 반응하는 적응력이 발달하고 그다음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하는 이런 지각 지각은 뭐다 공간 지각과 신체 지각 그다음 시간 방향 관계 지각 움직일 임의 질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달될 수 있다. 그래서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한동안 출제 안 됐지만 예전에 출제가 많이 됐지만 그래도 또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신체 지각은 뭐냐? 말 그대로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뭐 신체 명칭이나 모양, 표현, 신체 범위에 대한 지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공간은 이제 몸을 어디로 움직이는가 하는 문제. 그래서 자기 공간과 다른 사람 공간을 이제 인식하고, 그다음 보통 공간에서 안전하게 움직이는 방법도 알고요. 자, 높이, 뭐 낮게, 중간, 높게. 그다음 움직임의 범위를 조절해요. 뭐 멀리 혹은 가까이. 그다음 공간 위치, 범위, 관계 등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향 지각은 서로 다른 방향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뭐 앞뒤가 있고 또 옆, 위, 또 아래, 좌우, 비스듬히 등등 그런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고요. 그다음 뭐 이 물체 차원에서 이제 양측성의 발달에 따라서 또 방향성의 발달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죠. 방향성의 양측성의 외부적인 투사로 공간 속에 있는 물체 차원을 부여해주며
자, 양측성의 발달에 따라 방향성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한다. 자, 시간 지각은 뭐 시간적, 뭐 빠르게 느리게, 그 리듬에서는 뭐 음악 소리 등등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돼요. 뭐 과거, 현재, 미래, 그다음 오전, 오후, 아침, 뭐 그다음 리듬에 맞춘 동작들. 그다음 관계 지각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 뭐 사람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등등을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움직임의 질에서는 움직임의 질적 측면을 얘기하는 건데, 자, 움직임에 포함되어 있는 각 요소들의 질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뭐 균형이 있고 시간 있고 힘 있고 흐름으로 구분을 해서 얘기할 수 있고, 이 균형에는 움직임의 균형의 역할과 이제 정적, 동적 균형의 본질을 이제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시간에는 속도에 대한 식별과 움직임 속도 증가 혹은 감소를 이해해야 되고, 힘에서는 뭐 어떠한 과제에서 요구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능력들, 그다음 흐름에서는 제한된 시간,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수정하거나 부드럽게 움직임을 뭐 연결하는 능력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작 운동인데요. 예, 이건 2024년도, 200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에 출제됐었어요. 우선 피카의 동작 요소가 출제됐었고, 그 다음 퍼셀의 동작 요소가 또 2024년도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학자가 이렇게 구분을 했다, 동작 요소를. 이제 그걸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암기하세요라고 뭐 계속 얘기하지만,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해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 플러스 암기가 요구되는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은 이해뿐만 아니라 이해보다도 그냥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출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피카는 동작 요소로 기본 동작으로 얘기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이동과 비이동이 있고 조작, 예, 그다음 동작 기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예, 그 반대로 이제 퍼셀은 동작 요소로 네 가지로 구분했거든요. 신체 인식과 신체와 공간, 그다음 노력과 관계. 예, 그래서 신체에서는 전신, 그다음 부분적인 거, 그다음 모양을 어떻게 만드는지, 공간에서는 개인 공간, 일반 공간, 수준, 경로, 방향, 범위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노력에는 뭐 시간, 공간, 힘, 흐름, 관계에는 신체 부분, 파트너, 물체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우선 피카의 동작 요소에서 이동 운동 기술은 예를 들면 뭐죠? 뭐 걷기, 달리기, 뛰어넘기, 뛰기, 뭐 호핑, 갤로핑, 앞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동에서 비이동은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동과 비이동 쉽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신다면 다시 올라가 볼게요. 여기 있죠? 자, 안정성을 이제 비이동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동 운동은 말 그대로 이동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쭉 내려와서 조작, 다루는 거. 조작에서는 뭐다? 뭐 던지기, 받기, 차기, 받기, 어떤 물체를 다루는 거, 공 굴리기, 공 차기, 받기 등등 이런 것도 다 조작 운동 기술이 되는 거죠. 네. 동작에는 이제 뭐 구르기, 무게 이동, 균형 잡기, 뭐 기울어 매달리기 등등, 뭐 흔들기 등등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체력 운동의 개념입니다. 자, 이 파트, 이 부분에서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매년.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매년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쉽게 나올 때도 있고요. 자, 국민체력 100에서 구분한 이제 체력 요소에는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이 있거든요. 자, 건강 체력은 이제 근력, 근지구력, 심폐, 유연성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운동 체력에는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이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 유연성을 어떻게 측정하냐?
자, 근력은 뭐냐? 상대 악력이라고 해서 퍼센테이지로 나오고요. 단위가. 근지구력은 횟수 몇 회 했는지. 심폐지구력은 이제 왕복 달리기 몇 회 했는지. 예. 그다음 유연성은 몇 센치 굽혔는지 등등으로 이제 측정을 하고요. 민첩성은 이제 왕복 달리기, 순발력은 제자리 멀리 뛰기, 협응력은 버튼 누르기 등등이 있습니다. 자, 또 추가 참고할 사항으로 심화 포인트에 보시면 체력 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자, 체력 인증을 위해 검사하는 항목은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신체 조성 항목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예. 여기는 국민 체력 100이 구분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조항으로 나오는 이제 검사 항목이에요. 그래서 건강 체력 항목에는 근력, 근지력, 심폐지력, 유연성 똑같죠? 네, 여기랑 국민 체력 100이랑 운동 체력에는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평형성 등이 있다. 뭐 다른 점은 평형성이 추가가 됐네요. 그다음 신체 조성, 뭐 체질량 지수, 뭐 체중, 지방률, 체지방률, 허리둘레 이런 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체력 인증의 등급별 기준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는 이렇게 또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출제된 부분이죠. 우리 기본 움직임 기술에 대한 대근 운동 발달 검사 항목이라고 제가 예전 이론 수업에도 출제될 것 같다. 중요한 내용이다 해서 이론에 추가를 했었고요. 자, 여기는 대근 운동 발달 검사에는 자, 이동 운동과 조작 운동이 있어요. 예, 다 비슷한 동작들은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동 운동에는 말 그대로 하지 근력과 리듬감, 상하체 협응 능력. 자, 리듬감과 상하체 협응 능력. 자, 이렇게 말뛰기, 한 발로 뛰기, 뭐 옆으로 뛰기 이런 게 다 하지의 근력과 리듬감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하체 협응이 다 필요한 동작들이고요. 멀리 뛰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 조작에는 뭐 치기, 받기, 차기, 던지기, 굴리기, 튀기기.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여러분께서 대근 운동 발달 검사에 이런 항목들이 있다라고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간 행동의 역학적 요인입니다. 예, 이건 2023년도에 처음 출제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동 역학 파트의 내용이에요. 운동 역학. 근데 처음으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 뭐 제가 기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는 또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도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정성 요인과 힘을 가하는 가하는 요인이 있으면 또 받는 요인이 있죠. 안정성 요인에는 이제 중력 중심, 뭐 중력선, 지지면, 힘을 가하는 요인에는 관성과 가속도, 작용 반작용이 있고요. 힘을 받는 요인에는 표면적 거리가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각각의 용어는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 인간 행동의 역학적 요인에는 이제 안정성 요인과 힘을 가하는 거, 그다음 힘을 받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2024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용어 하나씩 빼가지고 이게 뭐 기역, 뭐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각각 이 요소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 요소에 대해서 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혀 생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문제 정답을 고르기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파트 2는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진행됐고요. 잠시 쉬었다가 저희 그 마지막 파트 3 부분 또 이론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